그리고 제가 네.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본건 탄핵 심판 절차 및 정인 추가 신청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 사건 심판 절차 과정에서 신속과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님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한다면 현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인원 및 구성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후임 재판관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짧은 심리를 통하여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호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이 사건 정인 채택 방식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준비 절차 기일에서 주심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 승부를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4개, 형사법 위반 9개, 합계 13개입니다. 형사법 위반 전부와 헌법 위반 상당 부분은 검사 작성의 약 5만 페이지 수사 기록에 의존하고 있고 재판관님도 위 기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수사 기록은 피청구인을 형사법규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귀재판소는 검사 작성의 수사 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피청구인 측 증거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귀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사에 대하여 정인 신청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으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정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진술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서 위 조사의 진술인에 대한 정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의 기재 내용에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신문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은 진정한 진검승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 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분들을 주고 저희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호카를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이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추위원,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추위원 측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소추위원 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유상영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태의 정인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만을 들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는 롯데그룹을 찾아가 75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고민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고민우, 이 이름은
고영태가 여성 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고영태가 75억이라는 거액을 롯데에 요구할 때 왜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지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명쾌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절차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약 한 달 반 만의 짧은 기간에 약 5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불과 20명 전후의 정의신문을 통하여 총 13개의 소추 사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으로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법 작용이고 전 세계가 탄핵 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절차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정한 진검 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진검 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들에 대하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정의 신청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재판부가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하는 정의 신청을 채택하여 주신다면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대 신문의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신문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잠깐만 반박을 좀 네,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심판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로서 그 공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주요 국정과 정치는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오늘부터 헌법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심판의 재판장이던 헌법재판소장님이 공석이 되어 8인 재판관님이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급기야 지구보다 무겁다는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그 결론 여하를 떠나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국민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무용한 증거조사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손상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동안 3차례의 준비 절차, 9차례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나름대로 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고 소송지휘에 전폭 협조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대리인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피청구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들마저 신청하는 등으로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구사하고 지난 변론 기일에는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공정성 시비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 소추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사실상 올스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청구인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조속한 심리와 결정을 바라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의 형사소추나 특검 수사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추고자 시도한다면 이는 국정공백이야 장기화되든 말든 자신만 살 길을 찾겠다는 것으로 애국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피청구인 측이 만약 지연책을 강구한다고 비춰진다면 피청구인 측조차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탄핵 소추 사유 본안에 대해 진검승부를 펼치고 법리 논쟁을 하는 당당한 피청구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 헌법 가치와 헌법 정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와 준법의 상식적 존재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